151페이지 2차 함수의 마지막 내용, 2차 함수의 식 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2차 함수의 식을 보고 꼭지점을 찾는다든지 축의 방정식을 찾는다든지 y절편, x절편 이런 정보들을 찾았다면 이번 파트부터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오히려 거꾸로 줄 거거든. 예를 들어서 꼭지점을 준다든지 축을 준다든지 지나는 어떤 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줄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식을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바로 필수 문제 1번으로 가볼 건데 여기서 키워드는 단연코 꼭지점의 좌표겠죠. 일단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대칭성과 최대 최소였기 때문에 추계방정식이랑 꼭지점의 좌표가 중요한 요소인데 꼭지점이 나왔으면 이건 단순히 대입을 하는 데 쓰이기엔 너무 아까운 점이야. 바로 식 만드는 데 쓰일 거거든. 이창 교수는 몰라요. 아래로 블록인지 뭐 위로 블록인지 폭이 좁은지 넓은지 모르기 때문에 꼭 이차한 계수는 a로 두는 거 습관 들여주셔야 되고 괄호 안에 0으로 만드는 x값이 마이너스 3이었다면 오히려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얘를 보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겠지. 그렇다면 끝나네요. 미지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나는 하나의 점을 줬어요. y좌표에 15 넣고 x좌표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해서 제곱하면 4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a는 4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자리 넣어서 최종적인 정답은 y는 4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처음에 세워놨던 그대로 써주시면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말을 1-2번처럼 그림으로 줄 때도 있겠죠. 일단은 그림을 보고 분석을 해보건데 여기 있는 이 점인 3,1은 그냥 지나는 저스트 한 점이고요. 여기 있는 점인 0,4는 무려 꼭지점입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한가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바로 꼭지점이겠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 0,4라고 하길래 이차함계수는 모르겠고 ax제곱 플러스 4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0이라는 건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괄호는 생기지 않고요. 그냥 ax제곱 플러스 4다 이렇게만 써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미지수가 a 하나이기 때문에 지나는 한 점 3,1을 대입해보면 1은 9a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써질 수 있어요. 여기다가 쇽 넣어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파트입니다. 조금 귀찮음의 정도가 점점 올라가요. 이번에는 추계방정식을 줬대. 꼭지점의 좌표의 어느 한 부분을 알려준 거죠. 필수 문제 2번 가볼게요. 추계방정식이 4다?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4, 어쩌고저쩌고라는 거야. 뒤에 거는 그냥 Q라고 놔둬볼게. 우리가 꼭지점의 X좌표를 추계방정식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Y는 이창의 개수로 묻고 추계방정식, 즉 꼭지점의 X좌표는 부호 반대로 Q는 부호 그대로. 자, 그렇다면 미지수가 A랑 Q 두 개가 생기고요. 점도 하나, 둘, 두 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점 넣어볼게요. Y 자리에 3은 X 자리에 2를 넣어서 4A 플러스 Q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 두 번째 점을 대입해 보시면 Y 자리 마이너스 3은 X 자리 3 넣고 빼기 4 제곱부터 하고 마지막에 A 곱하면 그냥 1A 플러스 Q가 됩니다. 위의 식에서 아래식을 빼보면요. 6은 3A가 나와서 따라서 A는 2가 나오고 Q는 마이너스 5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Y는 2, X-4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2번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주어졌을 때도 여러분들이 분석하세요. 초계방정식만 나왔을 뿐이고 꼭지점의 y좌표는 몰라요. 그 다음에 0,6이라는 점과 6,0의 그냥 평범한 점? 사실 뭐 평범하진 않지. 얘도 y절편이고 x절편이긴 하지만 축에 비해서는 평범합니다. 축으로 식을 만들어 볼게요. y는 a x-2의 완전제곱이고 꼭지점의 y좌표는 몰라요. 그렇다면 미지수 a랑 q 두 개, 힌트 두 개. 그래서 연립방정식. y자리에 6을 넣으면 6은 0 넣고 빼기 2 한 다음에 제곱하면 4니까 4a 플러스 q다. 그 다음에 0은 6 넣으면 16a 플러스 q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6은 빼볼게요. 마이너스 12a.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 Q는 8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 자리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에 플러스 8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A, P, Q 값 구하셨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최종적인 정답은 한번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다음 유형 역시 귀찮음의 정도가 살짝 올라갔어요. 이제는 서로 다른 세점이라고 했고요. 뭐 꼭지점의 좌표나 축을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문제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쁜 점을 하나씩 주거든. 개념 확인에서는 0,2, 필수 문제 3번에서는 0,4, 3-1에서 0,5 이런 좀 이쁜 점들을 줘. 제가 이 점들이 왜 예쁘다고 할까요? 둘 중에 하나가 0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여러분 이거를 제일 먼저 대입하는 게 편할 거야. y 자리에 4 넣고 x 자리에 0, 0을 넣으면 여기 다 사라지면서 그냥 c 값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하고 플러스 4라고 나오는 거고 미지수가 몇 개 남았니? 하면 A, B 2개 남았고 점도 하나, 둘,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y자리에 9는 1a 마이너스 b 플러스 4라는 것과 1은 1a 플러스 b 플러스 4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a 마이너스 b는 5,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써져요. 2개 더하시면 2a는 2가 되기 때문에 a는 1이라고 나오고 b는 마이너스 4라고 나오죠. 최종적인 정답은 y는 1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다. 이렇게 써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0을 가지고 있는 점을 먼저 대입하는 게 가장 빠르다. 이런 거죠. 여기서도 점 잘 찾아보세요. 일단 여기 점은 1, 마이너스 5고 여기는 얘는 0, 마이너스 9 여기는 얘는 5,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0, 마이너스 9를 먼저 그냥 평범한 일반형 꼴 있지. 표준형 꼴 말고 일반형 꼴에 대입을 해보면 C 값이 마이너스 9라는 거를 빨리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식 만들어 놓고 미지수 2개니까 이 점 2개를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식을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이 되겠네요. x축과 만나는 두 점.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우리가 함수에서 x절편이라고 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과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2차 방정식 다루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게 있어. 2차 방정식에서도 식 구하기라는 파트가 있었거든. 제가 그때 2차 방정식은 두근을 알면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필수 문제 4번으로 가셔서 단순한 점 2개가 아니야. 이거 2개는 둘 다 y가 0인 x절편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x절편은 어떻게 구해요? y에다 0 넣었을 때 이 방정식의 두근이 1과 4였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차함계수로 묶어내시고 두근을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능력을 붙여서 방정식을 풀었을 때 x는 1 또는 x는 4 이렇게 답이 나왔겠지? 여기까지 써주시고요. 역시나 이차항의 계수는 뭔지 모르니까 이차항계수 a를 붙여서 쓰시는 거는 정말 습관처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미지수 a 하나 남았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일반적인 진화는 한 점을 줬어요. 대입해 볼게요. y자리 마이너스 2는 a는 그대로 써주시고 x자리에 3 넣으면 3 빼기 1 여기다 3 넣으면 3 빼기 4 이렇게 4-2번 볼게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라는 x절편 두 개가 나왔으니까 식은 굉장히 독특하게 마치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것처럼 두 근의 형태로 부호를 바꿔서 집어넣는다. 마지막으로 a를 확정짓기 위해서 0,4를 대입할 건데 y자리 4를 넣고 x자리 0을 넣으면 2에 2. 따라서 a는 2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를 넣고요. 이거 먼저 전개하시고 항에다가 이 분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를 하시고요. 모든 항에 2를 이렇게 분배하시는 거예요. a는 2, b는 6, c는 4다. 이렇게 써지겠죠. 그 다음 페이지 쏙쏙 개념 익히기 1번은 우리가 배운 4가지 유형에서 각각 한 문제씩 나옵니다. 키워드가 있죠. 1번은 꼭지점, 2번은 축, 3번은 저스트 3점인데 여기 특별한 점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
4번에는 x절편. 이렇게 해서 각각의 시작 방법이 다르다는 거. 적절한 식을 잘 찾으셔서 잘 대입을 해주셔야지 답을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1번은 문장으로 나왔다면 2번은 그림으로 나왔겠죠. 1번은 꼭지점, 2번은 축, 3번은 그냥 지나는 세점, 4번은 X절편 2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맞는 방법을 여러분들 찾아서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3번을 한번 가볼게요. 이거의 그래프랑 꼭지점이 같대요. 그럼 꼭지점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7은 바깥으로 뺄 계정이고요. 전개세가 나오려면 x제곱 오히려 마이너스 2x여야 돼. 그래서 반띵에 제곱하면 플러스 1 바로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고요. 너는 전개를 해서 나간다 생각하면 플러스 8입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1,8인 거야. 그리고 얘를 지나는 포물선이래. 그러면 꼭지점이 1,8인 이차함수식은 이차함계수는 아직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1,8. 근데 미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점을 대입하시면 A를 찾으실 수 있어요. y 자리에 마이너스 10을 넣고 x 자리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3이 되고 제곱하면 9a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8. 제곱을 먼저 하고 마지막에 a 곱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찾을 수 있고 일단 마이너스 2 넣으셔서 쭉 전개를 하시는데 정답은 당연히 4번이겠죠. 한탄 단원 다지기입니다.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리진 않을 거고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한 번만 가볼게요. 여기서 나온 이 기본형의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정확하게 0,0이 나이거든. 근데 얘를 평행이동을 시켰대, 얘들아. 근데 0,0에서 얘가 지금 꼭지점이 마이너스 4,0이 됐다라는 걸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꼭지점을 가지고 식을 한번 세워보면 2차함계수 a는 안 바뀌어요. 평행이동 한다고 해서. 그리고 오히려 x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까지 딱 써줘야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0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한테 이거 넣는 거 의미 있어? 의미 없잖아. 아직 식이 완벽하지 않은데 그래서 나는 여기 문제 그림에 나온 여기 있는 이 점, 0,5라는 점을 대입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5는 x알이 0 넣으면 16a가 되고요. 따라서 a는 16분의 5가 됩니다. 그렇다면 y는 16분의 5 하고 x 플러스 4의 완전 제곱이다 이렇게 써지거든요. 근데 얘가 얘를 지난다라고 하니까 대입을 하면 된단 말이야. x자리 마이너스 8을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제곱을 하면 16이 되거든요. 그래서 16분의 5에다 16을 곱하는 거라 k는 5다 라고 숫자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10번에 서로의 2차 함수가 서로의 꼭지점을 지난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얘 꼭지점의 좌표는 오히려 제곱밑을 0으로 만든 x값 0,0 대입하면 4.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괄호 안에 0으로 만든 x값 p, 0 이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의 꼭지점을 지난다. 그러니까 얘의 꼭지점은 밑에 거 식이 지나고 얘의 꼭지점은 위의 식이 지난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게 의미가 있니? 미지수가 지금 두 개인데 식을 하나만 넣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나는 오히려 밑에 거를 먼저 풀어야지라고 판단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y절이 0을 넣고 x자리 p를 넣어서 이렇게 풀어보면 따라서 p는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문제에서 p가 양수라고 하기도 했고 그림상으로도 역시 꼭지점이 양수 쪽에 있기 때문에 p는 2다 이렇게 확정이 될 수 있어. 그럼 여기 식이 조금 더 실마리가 풀렸지. p가 2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식이 나오고 미지수는 a 하나니까 점 하나를 대입하면 돼. y자리에 4는 x자리 0 넣으면 4a가 되면서 따라서 a는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곱한 거 정답이죠. 동그라미 3개라고는 하지만 차근차근 해나가시다 보면 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14번에 우리는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을 수 없어요. 적분을 배우기 전까지는. 근데 얘들아, 나는 이 두 식을 보고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이차항의 계수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야. 이차항의 계수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는 건 언젠가 평행이동하면 무조건 겹쳐진다는 거야. 심지어
꼭지점의 x좌표 4,0, 얘 4,8에서 여기까지 똑같네. 그럼 얘는 그냥 위아래로만 움직인 거죠. 그리고 이 구부러진 정도, 곡률이 얘랑 완벽하게 똑같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색종이로 도려내서 여기다가 쏙 갖다 붙이면 완벽하게 직사각형 모양이 될 것이고,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3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9번에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일치한대요. 그래서 표준형 바꾸는 거 연습합니다. 2로 묶어내시고요. 상수항 더하기 A 바깥에 쓰고, 전개에서 저 모습이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반띵에 제곱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어서 풀어보면 9배의 x-1의 완전 제곱이고, 너를 전개해서 나간다고 하면 a-2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똑같이 해볼게. y는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실 거고요. 더하기 3이 바깥에 쓸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지겠죠. 자, 그랬을 때 y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더하기 3 더하기 3이입니다. 이 꼭지점의 좌표가 1, a-2고요. 두 번째 거 꼭지점의 좌표는 1, 3 더하기 3a가 된다는 거. 이게 완벽하게 일치하려면 이 꼭지점의 y좌표끼리 똑같다. 이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2a는 마이너스 5가 되면서 19번 정답은 2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61페이지 서술형 완성하기 또한 여러분들이 다 해결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로 162페이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에 운전자가 뭔가를 딱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어?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지 않죠. 끽 하고 완전히 멈출 때까지 조금 움직입니다. 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마지막 완전히 멈출 때까지 이거를 제동거리라고 부른대. 자동차가 마찰력이 일정한 도로를 시속 x km로 달릴 때 제동거리를 y라고 할 때 중요한 문장 나옵니다. y는 x의 제곱에 정비례한다. 정비례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어요. 만약에 y가 x에 정비례한다라고 하면 정비례식 y는 ax꼴이고, y가 x제곱에 정비례한다라고 하면 y는 ax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y라는 존재와 x의 제곱이라는 존재가 같은 비율로 커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y는 ax제곱 이렇게만 딱 써주시고, 여기다 더하기 2 이런 거 붙는 순간 얘들아 절대 정비례 할 수 없어. 알고 있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식 배울 때 y는 x꼴, y는 ax꼴이죠. 여기다 더하기 2 이렇게 1참수처럼 나오면 이거 정비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뭔가를 붙으시면 안 되고요. 시속 60km로 달리는 제동거리가 24래. 즉 60,24를 대입해 달라는 거야. y자리에 24는 x자리에 60 넣으면 3600a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양변은 3600으로 나눠보시면 a는 150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식이 y는 150분의 1x제곱이다. 이게 1번에서 원하는 식입니다. 이 자동차의 운전자가 시속 75km, 즉 x값에 75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위험을 감지하고 1초 후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세웠대. 그때 완전히 멈출 때까지 자동차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이 사람이 위험을 감지하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라 1초간 갔어.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후에 제동 완전히 멈췄어.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다 구하라는 거야. 우리가 아까 구해놓은 이 식은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부터 완전히 멈출 때까지 여기만 보여주는 거잖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위험을 감지한 후부터 1초간 움직인 거는 따로 구해서 더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갑니다. 시속 75km래요. 근데 얘들아 봐봐. 시속 1km는 초속 0.28m로 계산해라. 시속 1km는 1초당 0.28m로 갔다라고 계산하고 살을 해. 왜 알려주는 거야? 이 사람이 위험을 감지하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어요. 1초를 갔어요. 그러면 시속 1km로 갔을 때 이렇게 움직였다면 이 사람이 원래 움직인 속도 시속 75km로 갔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1초당 움직인 거리는 0.28에다가 75를 곱한 그 거리만큼 움직였겠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렇게 간대. 그러면 이 식에다가 x자리에 75를 대입하면 y는
150분의 1에다가 75의 제곱을 곱한 게 y인 거야. 그래서 단위는 미터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숫자 계산하시고 요거 숫자 계산하셔서 이것과 이것을 더한 거를 정답으로 써주셔야겠네요. 제가 계산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